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국내 증시 이틀째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미중 협상 기대감과 우리 정부의 12조 원 추경 소식에 지수는 상승했지만 오늘장 코스피 거래대금이 5조 5천억 원에 그치면서 관망세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53% 상승한 2,483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해서 장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전까지는 순매도 상태였지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드린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강해졌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는 6거래일째 팔자세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3천억 원 넘게 담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세 보였고 하락세를 이어갔던 SK하이닉스는 오늘장에서 쉬어갔고요. 현대차도 강세 보였지만 장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무서운 질주에 시총 5위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알아보겠습니다. 0.85% 오른 717선 기록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건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였습니다. 각각 300억 원 넘게 1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성공 소식에 알테오제는 40만 원 선 목전까지 뛰어 올랐고요. 반면에 HLB는 2% 가까운 내림세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해운사가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진 첨단 소재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로부터 차세대 전지 부품 공급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는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으로 연계된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상한가를 만든다. 김보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드디어 뵙네요. 네네.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네네. 정말 최고의 퍼폼을 자랑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잖아요. 네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정치 테마주 대장 김보람입니다. 요새 시장이 분명히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계좌에 정책주, 인맥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만약에 지금 방송을 집중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은 이 대선 기간에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오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로 제가 방송에서 퍼포먼스를 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금요일로 방송을 옮기고 첫 번째 날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무엇이냐? 로보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4월 16일 날 히든으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바로 히든으로 제시하고 딱 하루 만에 11%대의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왜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지만 정책주와 지난 대선주들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지 보신다면, 검증하신다면 아직까지 대선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40일 이상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남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시장에 이제부터 대선 테마주가 광풍이 불 것이다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관세 때문에 혹시나 시장이 꺾이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정책주들을 거래하면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방송에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월 11일 날 평화홀딩스 일봉상에서 실제로 이 종목이 빠른 기간 안에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을 얘기를 드렸고요. 히든으로 얘기 드리고 바로 이틀 만에 12%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책주, 인맥주도 분명히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NX라는 종목은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잊혀진 종목이에요. 근데 4월 초만 하더라도 정책주로서 상당히 부각을 받았고 제가 바로 얘기 드리고 다음 날부터 19.3%의 급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히든 종목들 잘 추천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종목 다 어디 있습니까? 다 4월 달에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종목들만을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요새 증시 안 좋아서 사실 어떤 종목들 잡아야 될지 모르셨잖아요. 정책주 잡고 싶은데 내가 너무 끝물을 타는 건 아닌가 주저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도 제가 히든으로 이 종목들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다시 한번 정책에서 부각을 받으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처럼 실제로 이 바닥에서 짧은 기간 안에 12%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기회가 많은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책주 얘기 드릴 때 진짜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대성창투예요. 이거 얘기 드리면서 그날 방송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이티넘 얘기 드렸고요. 아가방 컴퍼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제가 지난 대선을 3번이나 겪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주가 부각되는 것들에 대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성창투 말씀드리고 72% 이상의 급등이 빠른 시간 안에 나왔다는 거죠. 대선 끝났습니까? 며칠 남았다고요? 40일 이상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보람 전문가를 금요일 날 처음 보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런 환희를 맛볼 기간이 아직은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대북 그리고 미국 여러 가지 이슈, 관세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지금은 정책주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공략할 종목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많이들 거래해 보셨죠? 또는 거래는 못 하셨더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오리엔트 전공 왜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강한 종목을 방송 중에 함께 하신 분들에겐 제가 다 무료로 시그널들을 남겨드렸습니다. 이 무료 시그널의 가격, 비중, 전략, 근데 이 전략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몇 프로 상승했다? 바로 당일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기간에만 가능하다? 이 대선 기간에만 가능한 이슈라는 겁니다. 여러분, 5년에 한 번 있는 기회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제가 최근에만 거래한 게 아니고 2월 달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싫어요. 자, 보세요. 2월 달에 얘기 드리고 오리엔트 전공 100% 이상 상승했어요. 근데 그게 100% 이상 올라갔다고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10년 이상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종목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러 번에 걸쳐서 꾸준하게 공략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방송 중에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트 전공 같은 종목들도 3번, 4번, 5번까지도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타코 지금 사람들 안 보죠. 왜? 인맥주의 시절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4월 초반까지만 해도 이스타코는 시장에서 정말 핫한 인맥주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공략했다? 다 무료로 시그널들을 남겨서 공략할 수 있는 가격들을 드리고 왜 공략할 수 있는지 그 기준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당일에 23% 이상의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 얘기 드렸고요. 그 종목 결국에는 20% 이상 올라갔는데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들 중에는 대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다? 한번 보실래요?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앞에 종목들은 너무나 성공이 많아서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성공시키는 가운데서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달성 기간이 어때요? 제 종목은 대부분 5일이 걸리지 않아요. 제가 로보로보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3일 안에 움직일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다음 날 움직였습니다. 평화홀딩스 이틀 만에 움직였고요. NX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움직였습니다. 아니 좀 처지면 어때요? 그래도 종목들이 대부분 3일을 넘기지 않고 슈팅이 나온다. 근데 그 슈팅 값이 얼마다? 최고 상승률 기준으로는 대부분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자마자 왜 자랑하냐고요?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기본적으로 검증하셔야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 2월달, 3월달 솔직히 계좌 안 좋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4월달에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가 있고 아직까지 남은 일정이 대선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2월달, 3월달에 원치 않게 무너진 계좌들을 분명히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 처음 보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기 매매를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게 한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요? 분명히 저는 특정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게 좋아서 공략하고 오늘은 저게 좋아서 공략하고 그게 아니고 이번 방송을 집중하시면 김보람 전문가가 어느 기준점으로 그 주가를 잡아내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제가 13년을 넘게 전문가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대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안에 아까 보신 것처럼 10%대 이상의 큰 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10년 넘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에 대한 많은 경험들과 여러분들이 겪는 고충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회를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변곡점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흑수저에서 시작했어요. 진짜로 주식을 시작할 때 시장에 들어올 때 500만 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 됐냐고요? 아니요. 저도 깡통 차봤습니다. 벌써 한 18년, 17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장에서 깡통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상받을 곳은 주식시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특정한 원칙과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삶들,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그냥 된다, 쉽게 된다, 주식하면 반전된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특정한 기준과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부터 주식 실력이 확 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노하우들을 다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무료 영상들을 1시간짜리 분량을 다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뭘 담겨 있느냐?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각자 주식을 거래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건데 저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 상승하고 떨어질 때 어디서 공략한다? 마디값에서 공략을 한다. 근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빨간색 1층, 검은색 2층. 이 두 개의 마디값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온코테라피틱스를 기준으로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 마디값을 찍고 주가가 14%의 상승이 당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차트의 예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히든 종목 드리는 거예요. 또는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공략하자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절대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죠?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상들을
무료로 찍어서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 왜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 45일간의 대선 기간이 남아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시장은 관세에 노출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소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얘기를 드리고 항상 투자의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은 선이 아니고 면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주식 잘하고 싶으세요? 저도 되게 주식을 잘하고 싶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식은 이렇게 성장해요. 어때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약간 조정받고 다시 한번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내가 주식의 고수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 제가 10년이 넘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절대 실력은, 절대 성공은 선으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요? 이 면을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내가 원하는 크기가 커질수록 이 안에 면을 채우셔야 돼요. 근데 그 면은 뭘로 채운다? 아까 보셨던 원리로 채우셔야 된다면. 아까 보셨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로 이 면을 채우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면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보람 전문가를 이제부터 알게 되신 분들은 오늘부터는 이 면을 채우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면을 채운 다음에 제대로 된 성장, 제대로 된 성취를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부터 IMBC까지 높은 차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투자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최근에 정치 테마 잘 잡으시는 걸로 정말 유명하신데 네네. 그래서 저 성장선에서 선이 아니고 면을 채우는 원리를 지금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주가를 공략할 때 제가 항상 어떤 특정한 기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뭐만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하고 나서 떨어질 때 뭘 기억해라? 빨간색 마디값 1층, 검은색 마디값 2층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종목은 90% 이상의 확률로 이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종목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왜 공략했는지 그리고 그 마디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NX 아까 얘기 드렸죠. 다음 날 19%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감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고 떨어지는 주가의 마디값 빨간색 1층 구간을 찍고 주가가 다음 날 19%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때요? 결국에 주가는 상승하면 반등이 나오는 마디값이 있다. 근데 이 마디값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공략해야 되는지, 왜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리엔트 전공 보세요. 제가 몇 번 공략했다고 말씀드렸죠? 저 이거 4번, 5번 공략했거든요. 근데 이 공략을 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리엔트 전공 실제로 상승하고 분봉상의 상승입니다. 떨어질 때 어디? 빨간색 마디값 1층. 이 마디값을 찍으니까 주가가 3, 4일 내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 한번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어느 구간을 공략해라? 다시 한번 이 1층 구간을 찍으니까 30%까지 상승하는데 5일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엄청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종목을 좋은 마디값에서 꾸준하게 공략하고 그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의 1차적인 눌림목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뭐가 된다? 그게 각자의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만 생기는 특정한 원리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른 예시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월 11일 날 히든 종목으로 제가 휴스티를 실제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가는 상승할 때 뭘 가지고 상승한다?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한다. 근데 그 호재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떨어질 때
마디값에서 특정한 반등하는 모멘텀 그리고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3일 만에 14%대의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급등주 테마주들을 어디서 잡는지 몰라서 문제가 되지 내가 이 종목들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이 떨어질 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런 테마주의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리를 왜 기억해야 된다고요? 대선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불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장의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냥 눈 감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로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과거 종목 볼까요? Y시캠입니다. Y시캠 올라갈 때 호재를 가지고 상승했는데 유리기판, 반도체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를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떨어지면 뭐 기억해라? 빨간색 마디값 1층. 그리고 이 1층 구간을 찍고 나서 주가가 32% 상승하는데 딱 이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 같은 거 매매하실 때 왜 어렵나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멘탈이 떨어지고 시장의 휩소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히든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아까 보셨던 마디값을 기준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기간들이 3일에서 5일, 빠르면 하루에서 이틀만 해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종목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왜 공략하는지를 깨우치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진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왜 이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세력들 또는 메이저들이 물량을 이동하는 원리를 명확하게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게 4개짜리 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방송이 벌써 한 20분이 지났거든요. 20분 동안 제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아, 그놈 좀 말 잘한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1시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물량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담았고 이에 대한 근거들로 종목들을 공략해보자. 그리고 대선이 주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부터 투자 원리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에 대한 원리는 매주 화요일에 개장 전 아침 8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짚어주시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종시 테마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주목받았고 비만 치료제 테마는 먹는 비만약 임상 성공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먼저 세종시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공공기관의 2차 이전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나온 메시지인 만큼 정치권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렇게 대선 테마와 지역 개발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세종시 테마가 오늘장에서 강한 주도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향토건설사인 계룡산업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대전에 본사가 있는 사료기업인 대주산업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인데요.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업계 최초로 먹는 비만약 임상 3상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주사제와는 다르게 하루에 한 번 알약처럼 복용하면 되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임상 결과 체중에 대한 감량은 물론이고 혈당 관리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경쟁사들이 임상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라이릴리의 성공이 더 크게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면 이번 비만 치료제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강하게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아이큐어 17% 오름세 보여줬고요. D&D 파마텍 자사 간염 치료제의 임상 이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맞붙으면서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세종시 테마 그리고 비만 치료제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테마 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오늘 세 개의 테마를 얘기를 드릴 건데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지금의 대구시장이었죠. 전 대구시장이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다? 결국에 지지율은 곧 시장의 이슈이고 테마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불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대장주는 뭐였습니까?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인맥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이제 어디서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 드렸죠? 주가가 상승할 때 첫 번째 마디값 1층, 2층이 중요하다. 경남스틸 지금 모습을 볼 게 아니고 과거를 봤을 때 어때요? 마디값 찍고 나서 주가가 꾸준하게 반등 나오는 모습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남스틸이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어떤 걸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시장에서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빨간색 마디값 1층, 검은색 마디값 2층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경남스틸 같은 종목들을 통해서 실제로 대선의 인맥주 마지막 공략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인 홍준표와 관련된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관련주로 경남스틸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정책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 하면서 주목받은 테마인데 여기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정책주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물 구도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거의 대권 후보가 된다는 게 확정이 되고 있죠. 저 정치적 성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씨 다뤘고 이재명 씨도 똑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뭐예요? 행정 수도를 이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행정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이고 예산이 들게 된다는 것은 곧 테마에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큰 테마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지율이 현재까지는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계룡건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룡건설 똑같죠? 한번 볼까요? 뭘 보냐? 상승하고 나서 첫 번째 마디값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걸 봐야지 우리가 뒤에서 발생한 상한가가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계룡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뭘 기억해야 된다? 이제는 막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첫 방송이지만 빨간색 마디값 1층이 제일 중요하구나. 근데 계룡건설 상승하고 첫날에 이 빨간색 마디값을 찍고 주가가 15% 이상의 상승이 바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실제로 공략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디값 2층 찍고
또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룡건설이 오늘 호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한가에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뭘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디값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시장에서 아직까지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룡건설과 같은 종목들을 유심히 보고 타점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정책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종목에 수급이 집중됐는데요. 관련주로 계룡건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 AI 정책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4x4가 무려 5거래일째 상한가 기록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심은 하되 이렇게 재료가 강한 종목들이 떨어질 때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기사 한번 보세요. 100조, 200조. 여러분 이거 진짜 감도 안 오시죠? 그만큼 시장에서 또는 지금 정치판에서 AI 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는 뭐가 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 아닙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 적절한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매매에서 가장 안전한 루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호바이표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매수 시그널을 드렸고 매수 시그널을 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 마디값 빨간색 1층 이 구간대에서 반등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실제로 포화값과 어떻게 움직였느냐? 제가 얘기한 그 마디값을 찍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상한가 2번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여기서 설사 공략했다고 하더라도 60% 들고 간 사람 없다니까요. 하지만 우린 뭐가 있어요? 지금부터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전략과 어느 구간에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지 반등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마디값에 대한 프랙탈과 통계가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고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주를 공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에서 정치인 홍준표, 이재명, 그리고 AI 테마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장중에도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기법 이름이 참 인상적인데 돌침대 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마디값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마디값에서 반등을 한다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특정한 루틴입니다. 여러분들 탁구공을 돌침대에 땅 하고 던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돌침대 맞고 탁 하고 튀어오를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마디값을 돌침대와 같은 구간이다. 그래서 그런 구간대만을 루틴하게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차트 많이 보셨죠? 그 마디값의 구간을 공략은 하되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선, 무슨 검색기 그게 최고가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 선정입니다, 여러분. 종목 선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기법, 아무리 좋은 검색기를 가지고 와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안 되는데 되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진정성 있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좋은 종목을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루틴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종목을 고르실 때 일봉상으로 상한가가 발생한 종목들만을 보십니다. 근데 만약에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좀 없다 그러면 최소한 장대 양봉이 20% 이상 마감된 종목들만 가지고 거래를 하세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어디서 한다? 어떻게 추린다?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만을 뽑아내세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장사하시잖아요. 그죠? 장사한다라고 했을 때 권리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장사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10명 다니는 곳에서 장사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1,000명, 10,000명, 유동인구가 넘치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맞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은 곧 뭐다? 유동인구다.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이 넘어가야 되고요. 최소가 500억 이상은 넘어가야지 이렇게 혼탁한 시장에서 안전한 종목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을 거래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반등도 잘 나오고요. 그런 종목들이 2차 상승도 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목 선정이 끝났으면 그런 종목들을 이제 어디서 공략해야 된다? 돌침대, 마디값, 빨간색 1층, 검은색 2층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탁구공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어요. 탁구공이 막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빨간색 1층 마디값 돌침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딱 맞고 튀어오르죠. 어때요?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실제로 하루 만에 16%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뭐예요? 좋은 종목과 주도주, 그 종목들이 떨어질 때 특정한 마디값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하고 그 마디값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신 이후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비밀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항상 이 마디값, 종목 선정, 그리고 재료를 많이 보셔야 돼요. 재료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재료에는 확장성이 있고요.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죠? 세종시 이전과 같은 이슈는 왜 중요하다?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 시장에서 큰 폭의 반등과 주도주 그리고 테마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평화홀딩스 한 번 더 볼까요? 처음에 김문수 지사 관련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왜 그래요? 대선에 대한 기대감,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가가 상승했죠. 이게 상한가입니다. 분봉인데. 상한가 만들어지고 이제 뭐 기다려야 된다? 떨어지는 마디값 1층 구간을 찍고 18%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높이니까 또다시 떨어지고 또 반등이 10% 이상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평월딩스 2번, 3번 거래했습니다. 어떻게 거래했다고요? 이런 마디값에 대한 원리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방송이 10분도 남지 않았어요. 1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이 떨어질 때 반등이 나오는 핵심의 원리, 노하우들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우쳤을 때 진짜로 주식이 선이 아니라 면을 채우면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IMBC 한번 볼까요? IMBC가 상승할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승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탄핵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탄핵 된대? 안 된대? 이거 시청률 얼마나 나올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IMBC가 상승하고 떨어질 때 재료에 대한 기대감, 탄핵에 대한 선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마디값 1층에서 주가가 찍고 바로 하루 만에 몇 프로의 상승이 나왔다? 14%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타점을 고민하실 게 아니고 뭘 고민하셔야 된다? 종목 선정을 고민하셔야 된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공부 방법이고 주식을 포착하는 노하우입니다. 그걸 정말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화제약 어때요? 대화제약은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약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대화제약이 상승했을 때 제가 2번 이상의 종목을 히든으로 얘기를 드렸고 다 10%, 20%대 상승을 빠르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특정한 기준점이 뭐다? 정말 단순해요. 떨어질 때 이 마디값 구간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3일 만에 17%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분명히 공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무슨 선, 무슨 기법 이걸 고민할 게 아니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원리를 깨우치셔야 된다고요. 그 원리를 진짜로 깨우치셔야지 그게 여러분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걷다가 20만 원 주시면 기분은 좋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맨날 땅만 보면서 20만 원 주우러 다니실 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매일매일 1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운 좋게 몇 번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꾸준하게 그런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고 그 종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스틸 어때요? 상승할 때 좋은 테마를 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하고 떨어지는 마디값 1층을 찍고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재차 상승하고 또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평화홀딩스 차트랑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강한 종목들은 패턴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패턴대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 패턴 값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만 하게 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급등주의 1차 눌림목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드리고 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1차 눌림목의 공략 시그널들을 다 무료로 남겨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삼양의 시캠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왜 정해져 있겠어요? 왜 그렇다? 마디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물량 이동의 원리에 따라서 삼양 A시캠을 그대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양 A시캠 이날에 저점 찍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상한가 이거 들고 간 사람 없다.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을 꾸준하게 하면서 강력한 종목들이 떨어질 때 시장의 주도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대선 테마가 아직까지 40일 남았어요. 근데 그런 테마주들을 어떻게 노릴 수가 있다? 이 마디값들을 통해서 노릴 수가 있고 이 마디값들을 통해서 정책주, 인맥주 그리고 앞으로 광풍 입을 테마주들을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으로 가는 지름길, 돌침대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저희가 기법서를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왕이 될 종목 웹캐시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이 종목은 2주 전에 신고가 경신한 종목인데 네네. 대선 전까지는 계속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렇기보다는 제가 그런 종목들을 왜 가져왔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갖고 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캐시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아세요? 이게 종목이 올라갈 때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는지 재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웹캐시는 지역 화폐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지역 화폐 관련주가 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했던 정책이 뭡니까? 지역 화폐예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도 지역 화폐를 했고 이제 대통령까지 나가다 보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하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됐을 때 지역 화폐 관련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 이슈를 받았던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진짜 알고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어요? 기본소득을 없애겠다는 이슈,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역 화폐주가 이제는
필요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다 재료 소멸이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계룡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계룡건설도 수도 이전 확정되고 나서는 재료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상한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웹캐시라는 종목도 지역 화폐의 이슈 또는 다시 한번 정책주로 부각이 됐을 때 주가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아주 근거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매수가와 전략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뭘 확인해 봐야 됩니까? 주가가 처음에 상승하면 뭘 봐야 된다? 빨간색 1층, 검은색 2층 이거 무조건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 구간은 이미 하락으로 많이 빠진 구간이고 웹캐시가 처음에 상승했던 구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왜 중요해요? 내가 공략할 다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 볼 수가 있다. 근데 빨간색 마디값 1층 찍고 주가가 당일에 20% 이상의 상승이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점진적인 반등들을 주면서 최저가 부근까지 떨어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근데 이 정책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거나 싱크테크들에 따라서 이슈가 생기면 2차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근데 재료가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는 9,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조금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정책주를 제대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남은 마지막 대선주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준표 테마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범보수 대표 정치인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테마에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수혜주로는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경남스틸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테마 이재명 테마입니다. 정당을 아우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9%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로 오늘자 상한가 기록한 대전 향토건설사인 계룡건설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AI 테마인데요. 대권주자 사이에서 AI 정책에 대한 경쟁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00조 원을, 한동훈 후보는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AI 관련주 오늘 5거래일째 상한가 기록한 4x4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 바로 웹캐시 올라왔는데요. 민주당의 공약인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살펴봤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다 전하지 못했던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개장 전에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